자, 이제 교재 내용 볼게요. 이번엔 수정신고예요.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신고 시 누락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목록 및 현금 영수증 매출 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 가산세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신고서 수정차수 1차를 작성하시오. 수정신고는 2021년 2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하며 미납일수는 16일을 적용,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자, 그럼 먼저 내용 보면 매출 세금계산서 외상거래인데 12월 21일이고 우리 발급은 12월 30일자에 했고 전송도 12월 31일 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종류가 0%인 영세율로 발행을 했네요. 자, 다음 자, 매입에서 2999cc 영업부 승용차를 전자세금 계산서 우리 수치 목록이고 외상거래고 수익적 지출이래요. 일단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을 수리했으니까 54번 불공이고 회계 처리는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할 건데 영업부 거니까 우리는 그 차량 유지비라고 처리할 거고 작성일자 발급일자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우리 현금 영수증 매출에 대한 게 있네요. 얘는 뭐 12월 29일 날 뭐 특별한 거 없이 공급 대가 220만원 박지영한테 한 게 우리 누락됐다는 거네요.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에 이 누락된 부분을 먼저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첫 번째 거 우리 12월 21일 날 유형은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니까 12번 매출 영세고 우리가 제품을 매출한 거고 금액은 2,850만원 거래처는 홀스기획 그리고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이라 적혀있죠. 전자입력이고 외상거래니까 2번 외상이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날짜 12월 26일 날 지금 제가 버프닝 걸린 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그럼 12월 26일 날 54번 불공이고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고 우리는 승용차 수리를 했고 금액은 300만원의 별도 우리 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분계는 800번대 차량 유지비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닌데 외상거래라고 적혀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에 미지급금이다라고 써두고 다음 현금 영수증 매출이 12월 29일 날 매출이니까 22번 현금과세고 제품이고 220만원 공급대가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박지영이고 자, 우리 AT 시험에서 현금 영수증인데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분계 유형 현금 잡으시면 돼요. 현금 주고받았다는 걸로 전제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자,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갈게요. 이건 예정 누락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 이기 확정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자, 여기에 정기 신고를 수정 신고로 바꾸고, 그리고 1차를 하시고, 우리 예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요라고 하셔도 돼요. 이건 왜 제가 방금 그렇게 말했냐면, 스마트에서는 무조건 여기에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야 돼요. 방금 예라고 하신 분이든 아니요라고 하신 분이든 무조건 세로 불러오기를 해야 오른쪽에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게 반영이 되어서 들어올 거예요. 우리 두 프로그램 특성 중 차이가 K11 자동 반영되는데 스마트A는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죠. 오른쪽에 세로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내용이 불러와질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입력했던 거에 첫 번째 영세율 세금 계산서한 거 5번 칸에 들어와 있고, 두 번째 불공제로 산 거 우리 300만 원이 여기 300만 원 들어가 있고 16번에도 3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현금 영수증 매출한 거 3번 칸이니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문제 없죠.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이 수령 신고니까 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얘 둘의 차이를 보면 20만 원 차이가 나죠. 그죠? 정기 신고할 때는 249만 원 납부했는데 다시 수정하고 나니까 269만 원을 내야 됐던 거예요. 그럼 20만 원을 우리가 납부 누락을 했던 거죠.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 20만 원을 계산했으면, 자, 26번에 가서 26번 클릭하시고, 자, 69번이 아래쪽에 여기에서 20만 원이 되고, 자, 지금 이거는 1월 25일 날 신고해야 되는 건데 2월 10일 날 한다라고 했으니까 1개월 이내죠. 자, 지금 1개월 이내죠. 그러면 우리는 90% 감면이니까 10%만 부과하면 되겠네요. 그럼 20만 원의 10%는 2만 원이고 그거에 또 10%만 부과를 하면 얘는 2,000원이 되게 되겠네요. 됐나요? 다음 납부불성실에서 20만 원 73번에 쓰시고, 자, 당초 납부기한은 1기 확정이니까 2021년 1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였죠. 내년 1월 25일까지. 그런데 지금 2021년 2월 10일 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16일이고 문제에서도 16일이라 적었고 자동으로 16일 계산이 되었죠. 자, 그래서 자, 얘 확인 누르면 우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8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엔터 치고 제가 항상 여기에 들어오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첫 번째 영세율에 대해서 체크해 두셨죠? 우리 영세율에 대해서 2,850만 원이 우리가 누락된 게 있었죠? 자, 얘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신고불성실에서 감면 90%라서 10% 부과하니까 공 하나 뗐어요. 그러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공 하나 떼서
14,250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예. 자, 그럼 이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이 전부 다 끝났어요. 전부 다 총합이 17,050원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 여기서 마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장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 지금 이 교재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자, 여러분들 교재 364페이지예요. 혜민씨 지금도 찌직거려요? 혜민씨 지금도 찌직거려요? 손 흔들면 되지. 끄덕끄덕. 아니. 자, 지금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이 가산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많이 못 보죠. 그래서 뭐 가산세에 대해서 고민되거나 시험 전에 또 얘가 고민될 때 지금 이 페이지를 체크해 두셨다가 자,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첫 번째 가산세를 보면 작성일자가 27일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안 했으니까 지연 발급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2월 28일 작성일자인데 발급일자가 3월 10일이면 잘했어요. 발급을 잘하면 다음 전송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전송이 다음 날까지 안 했네요. 그래서 지연 전송이네.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서 걸렸는지, 왜냐면 지금 이제 기출문제 풀 건데 전부 다 기출문제에서도 보여주는 그림이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걸렸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좀 해보면 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 아닌 숙제가 얘네들 오늘은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그래봐야 몇 바닥 안 돼요. 그죠? 6바닥밖에 안 돼요. 맨날 제가 나쁜 사람 같아. 6바닥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이거 한 번만 쭉 읽어보시라는 건 지금까지 했던 걸도 오늘 느끼실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에 이 부분을 보면 되겠다 아니면 컴퓨터를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나중에 찾아서 보면 얘가 또 새로워요. 그래서 복습하는 것처럼 하실 때에 이 내용을 지금 이따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말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와 같이는 우리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또 모의고사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는 762페이지로 갑시다. 교재 762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633번이고 자, 알려드릴 거예요. 회사 바꾸는 것. 자, 지금 우리 스마트 A 전 TAT 1급 시험도 회계부가소득 회사가 있고 그리고 법인조정 회사가 따로 있어요. 시험 때는 회사가 2개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연습용 버전이니까 회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좌측 위에 1100번 3일전자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지금 이 버튼 클릭하시면 우리 첫 시작하는 버튼이 메뉴가 나와요.
시험 때도 이걸 하셔야 되지 프로그램을 닫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 코드에서 방금 1633번으로 하시면 회사명이라서 그렇고 뭐 코드로 하면 근데 그냥 아래로 내릴게요. 자, 그럼 1633에 남의 산업이 나오네요. 자, 확인해서 로그인 하시고 자, 저도 교재를 열어야 되는구나. 자, 우리 수정세금계약서 발행하는 거는 연습 안 해도 되겠죠? 아니면 들어온 김에 한 문제가 항상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앞 페이지 펴보시면 바로 앞 페이지 열어보시면 수정세금계약서 한 문제, 가산세 문제 한 문제 이렇게가 두 개가 계속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타입은 좀 단순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 수정세금계약서 하나 발행하고 가산세 문제 풀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세금계약서 문제도 좀 볼게요. 그럼 바로 앞 페이지로 넘기면 수정세금계약서가 있는데 자, 문제를 볼게요. 수정세금계약서 발행 문제고 자, 자료 설명에 2월 8일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약서는 2월 15일 납품건에 대하여 계약금 받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약서이다. 이번에 계약금 받고 발행한 거는 지금 선세금계약서 발행했다는 거죠. 자, 2월 12일 공장 화재로 납품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주식회사 수연마켓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수령한 계약금은 해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자, 계약금은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까지 줬다고 적혀 있어요. 자, 일단 수정세금계약서는 원거래 날짜인 2월 8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로 가고 자, 그럼 여기에 계약 분계 내용 보면 선수금의 보통예금이 적혀 있죠. 선수금의 보통예금이 그럼 이따 수정세금계약서도 아래 분계를 선수금의 보통예금에서 마이너스로 하거나 아니면 뭐 보통예금은 대변에 써도 되고 차변에 마이너스라 써도 되고 이건 편하게 쓰시면 돼요. 자, 일단 수정세금계약서 위에서 커서되어 있으면 수정세금계약서 클릭하고 이번엔 계약의 해제로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계약의 해제를 하고 확인. 그럼 우린 계약의 해제가 일어난 날이 2월 12일이죠. 그럼 2월 12일자로 우리가 쓰고 자, 그리고 확인하면 2월 10일자로 가시면 자, 얘 분계가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대변을 선수금으로 바꾸고 자, 보통예금에서 줬으니까 그냥 대변의 보통예금 363만원이다. 그리고 국민은행이다. 이렇게 써도 컴퓨터가 전표가 종결이 될 거고 차변의 보통예금 마이너스라고 쓰셔도 문제없이 전표는 종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고 지금 이거는
2월 12일자죠. 자, 이 수정세금계약서에 대해서 전자 발행을 하고 아래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하고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끝났고, 자 다음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기한 후 신고서를 볼게요. 자, 문제부터 먼저 파악해 보면 4월 30일 날 우리가 작성을 했고 5월 1일 날 발급했으니까 문제 없고, 전송도 5월 2일 날 다음 날 했으니까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다음 우리 두 번째도 5월 12일 날 한 건데 6월 9일이고 다음 날인 6월 10일 날 전송했으니까 우리 매출에 대해서 뭐 그게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건 없네요.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는 20일 날 거 25일 날 받았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자,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있는데, 자, 명절 맞이하여 공장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BC 카드로 결제하였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이 세 번째는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불공제 사유죠. 불공제 사유인데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얘는 일반 전표에 써줘야 되죠. 그렇죠. 일반 전표에 써줘야 되겠죠. 얘는 부가가치 신고하고는 관련 없는 애예요. 자, 그럼 이제 자료 설명 보면 자료 1은 1부터 3은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 및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회사는 1기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내에 하지 못하여 8월 2일에 기한 후 신고로 신고 납부하려고 한다.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문제는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할 것. 모든 거래는 외상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는 전자입력. 자, 두 번째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과세표준 명세의 신고 구분과 신고 연월일을 기재하시오. 신고 불성 시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고 미납일수는 8일이다. 자, 이 날짜 쓰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8일 계산할 거니까.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갈게요. 자, 지금 위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존재 안 했으니까 좀 간단하게 갈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매입 매출 전표에서 4월 30일 날 우린 11번 매출과세고 제품을 한 거고 공급가액은 2,4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수빈유통이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얘는 외상거래라고 했으니까 외상이다라고 써주면, 자, 첫 번째 거는 입력이 끝났고, 다음 두 번째 5월 12일은 영세율이죠.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이고 2천만 원이다. 거래처는 동건무역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번에도 외상이다. 자, 다음 매입에서는
5월 20일 날 우리 원재료 매입한 거니까 51번 매입과세죠. 5월 20일 날 51번 매입과세 원재료고 금액은 1,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종구화학 전자입력. 이번에도 그냥 2번 외상하면 되겠네요. 전부 다 외상이라 그래서. 다음은 일반전표로 가서 지금 6월 1일 날 신용카드로 BC카드로 결제한 거죠. 그러면 6월 1일 날 우리는 차변의 접대비고, 자 그런데 공장 거래처에 보낼 선물 세트니까 500번대 접대비겠죠. 그리고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전부 다 접대비로 330만 원. 그럼 500번대 접대비 330만 원.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고, 그리고 BC 카드고 33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전표 입력은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다음 이제 다 창을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자 우리 이번에 기한후 신고죠. 기한후 신고니까 그냥 정기신고서를 처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신고서에서 써주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거, 자 얘가 첫 번째 입력한 거, 두 번째 입력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세금계산서 입력한 거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누락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건데, 자, 누락한 납부세액은 기한후 신고에서는 그냥 이 금액이라 그랬어요. 누락한 납부세액은 기한후 신고는 지금 이걸 아예 신고한 적이 없고 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10만 원을, 자 가산세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 탭키나 더블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뜨고, 이 가산세 클릭해서 탭키나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뜰 거고, 자 신고 불성실은 아래에 있는데 기한후 신고 때만 무신고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 일반에다가 우리 방금 110만 원이 누락한 납부세액이죠. 자 그럼 11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무신고액 가산세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10% 계속 하니까 기억났죠? 과소신고가. 무신고는 2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죠. 지금 무신고는 2배인 20%예요. 그럼 20%인데 얘는 6개월 이내 신고하면, 죄송해요.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이에요. 그럼 지금 20%인데 우리는 7월 25일 날 해야 될 걸 8월 2일이니까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나죠. 1개월 이내니까 50% 감면하면 20% 가산세인데 50% 절반을 감면한다는 것, 10%만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 하나 떼면 돼요. 그래서 11만 원이 될 거고, 11만 원. 다음, 자 110만 원인데 10%니까 20%니까 110만 원인데, 자, 얘 가산세는 20%고, 그런데 얘는 50% 1개월 이내 하면 감면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자 결론적으로는 10%인 거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이 가산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1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기한후 신고는 그래서 10%처럼 보일 거예요. 감면하니까
10% 되는 것처럼 시험 때는 거의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납부불성실에 가서 똑같이 110만 원 쓰고, 납부불성실 가서 110만 원 쓰고, 당초 납부 기한이 우리는 2020년 7월 25일인데 2020년 8월 2일 날 총 8일간이 가산세 일수가 되었죠. 그리고 확인하면 납부불성실이고, 자, 다음 여기는 결코 잊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영세율 생각 안 나시고 끝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꼭 다시 체크를 하세요. 자, 우리 두 번째 영세율에 적혀 있는 것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에 금액이 2천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에 10%가 들어왔죠. 자, 우리 신고불성실 할 때에 몇 퍼센트 감면했죠? 50% 감면했었죠? 방금 50% 했잖아. 1개월 이내 50% 했죠? 그러니까 얘도 50% 감면해야지. 지금 신고불성실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했죠? 같은 신고불성실이에요. 뒤에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얘 절반인 5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절반인 5만 원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의 가산세 문제는 끝났어요. 이렇게 아직 모르네. 우리 과세표준명세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과세표준명세에서 클릭하고, 자, 여기에 신고구분하고 날짜만 쓰라 그랬어요. 신고구분에서 여기 4번으로 바꾸시고, 신고구분의 4번 기한후 신고로 바꾸고, 지금 위에 신고구분 있죠. 그리고 아래 신고 날짜가 지금 2020년 8월 2일로 신고 일자를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많이 시키더라고. 근데 단순한 거니까 이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신고급은 4번 바꾸시고, 신고 날짜 8월 2일자로 쓰시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자, 이번 문제는 끝이 났어요. 자, 이제 다음 회차로 갈게요. 자, 교재 777페이지로 갈게요. 777페이지. 바로 다음 회차니까 그냥 다음 회차로 가시고, 회사는 다음 번호인 1634로 하시면 돼요. 1634. 예, 회사는 1634번으로 그냥 한 회차 넘어간 거예요. 교재는 177페이지. 자, 그럼 이번에 수정세금계산서 볼게요. 먼저, 자, 당초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를 보면 10월 29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이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는 11월 15일.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럼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거래 날짜인 10월 29일자로 가서 매입매출 전표 10월 29일로 가면, 자,
공급가액에서 수정세금 공가액 커서 올려놓고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시고, 자,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로 하고, 그럼 내국신용장 개설 일자는 2020년 11월 15일이죠. 여기에서 신고 연월은 원거래 신고 날짜, 지금 여기 날짜 있죠. 월 2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0월을 쓰는 거예요. 여기는 2020년 10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똑같이 그냥 위랑 똑같이 쓰시면 우리는 입력이 끝날 거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고, 자, 그럼 이 두 건을 전송해 주면 되겠네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10월 29일자로 가면 이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고, 전자 발행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두 개를 발행을 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두 개 다 전송해줘서 미전송이 없으면 이번 문제는 끝났죠. 자, 다음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문제를 볼게요. 자,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8월 1일 날 작성했고 발급을 9월 15일 날 했어요. 자,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늦게 발급을 했죠. 그래서 제 날짜 때문에 지연 발급에 걸리게 되네요. 지연 발급에. 자, 그리고 뭐 일반 세금 계산서고, 자,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있죠. 뭐 한라타이어 거도 있고 또 신용카드 매입 내역도 있네요. 다 누락한 건가 봐요. 자, 그리고 또 일반 영수증으로 매출한 것도 있네요. 자, 그럼 자료 설명에서 주식회사 한라타이어는 타이어 및 튜브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한 자료이다. 자, 자료 1은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다. 첫 번째 외상한 거고, 두 번째도 우리 신용카드 매출한 것도 우리 제품 판매하고 발급한 카드 매출이고, 3번의 자료 3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카드 매출 전표이다. 단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당사는 소모품 취득 시 자산 처리할 것. 그러면 얘는 57번 카드 과세란 이야기고 분기할 때 소모품이라고 쓰라는 거네요. 다음 자료 4는 홍보관을 방문한 개인에게 현금을 받고 제품을 소매로 판매한 영수증이다. 그러면 이 자료 4번은 얘는 부가가치세 받은 거니까 14건별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월 25일 신고 납부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적용. 우리 확정신고는 원래 92일이에요. 자, 그럼 누락된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예정신고 누락분 관련 가산세를 2기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정신고 누락분 신고 대상월은 10월로 입력할 것. 얘는 좀 친절하게 이거 써줬네요. 우리 입력할 때 우리 그 예정신고 누락분 체크할 때에 몇 월이라고 쓸 건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우리 첫 번째 거는 8월 1일자로 가서 8월 1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제품 판고고 3천만 원의 유림상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료 설명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이렇게 썼으면 기능 모음 클릭해서 예정 누락 클릭하시고 이게 10월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매출의 누락이 나오도록 하시고 다음 두 번째 카드는 거래일시가 8월 10일이네요. 8월 10일 날 이거는 17번 카드과세고 카드사는 국민카드고 이것도 우리가 제품 판 거고 금액은 550만원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지원 카센터에 판 거고 분계는 자 우리 AT 시험에서는 카드라고 하면 문제에 맞춰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바꿔 두니까 이 특성도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 카드사부터 있으니까 자, 예, 정확하게 잘 됐고 자료 3번은 8월 10 죄송해요. 얘도 누락분이니까 우리 누락분의 10월이라고 써야겠죠. 지금 제가 바로 뜨게 했던 건 여기 보시면 컨트롤 숫자 2번 적혀 있죠. 그래서 그냥 컴퓨터 뭐 키보드 잘 만지시는 분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번 누르면 F2번 아니에요. 그냥 숫자 2번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얘 바로 떠요. 그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로 선택해서 자 예정 누락이라고 누락 떠 있으면 되고 다음 8월 11일자 57번 카드과세고 우리 카드고 이번에 우리가 산 거는 소모품 산 거고 금액은 49만 5천원 쓰면 분리되고 우리가 산 곳은 예지문구고 이번에도 4번 카드 하면 맞춰서 미지급금이라고 들어가 있고 우린 자산인 소모품으로 하자라고 적었고 얘도 예정 누락 10월이라고 써주시고 자 다음 우리 일반 영수증 준 거 있죠. 날짜가 8월 15일 날 14건별이고 그리고 이것도 제품을 소매로 판 거니까 제품이고 88,000원 이건 일반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분계는 자, 얘는 현금 받고 팔았대요. 우리 자료 설명에 적혀 있네요. 그래서 그냥 현금이다라고 썼어요. 자, 이것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하면 이제 우리 4개 전부 다 입력이 끝났죠. 입력 다 되셨죠? 되셨죠?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부가가치 신고서로 가서 부가가치 신고서 2기 확정이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7번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거 33번에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거 여기 34번 신용카드 매출한 거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 거 여기에 신용카드 한 거 여기 들어와 있고 45만 원 매입한 거, 그리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것도 여기에 들어와 있겠네요. 그래서 전부 다 자, 여기 들어와 있고, 근데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더블 클릭했지만 지금 예정 신고 누락분 클릭했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우리 스마트에이는 역추적 기능을 열어줬기 때문에 방금 예정 누락분이라 해서 우리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입력한 게 다 들어와 있죠. 오른쪽에도 보이시죠? 그리고 매입에도 클릭하면 방금 세 번째 거 입력한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누락한 납부세액이죠. 그럼 누락한 매출세액이 350만 8천원, 공제되는 누락한 매입세액이 4만 5천원. 그러면 자, 얘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508만원에서 4만 5천원 빼면 503만 5천원이 되네요. 503만 5천원 맞나요? 제가 잘못 썼구나. 죄송해요. 산수 틀렸어요. 350만 8천원에 4만 5천원 빼면 346만 3천원이 되네요. 맞나요? 자, 그럼 이 금액 계산해서 신고 불성실에 이번엔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한 건 과소신고죠. 여기에 346만 3천원이라고 쓰고, 자, 그럼 여기에는 10%인데 예정때 누락한 거 확정때 하면은 75% 감면이죠. 그러면 자, 우리 이거에 10%면 0 하나 떼고, 그리고 25% 하면은 86,575원이 가산세가 되네요. 자, 가산세는 항상 이렇게 직접 본인이 계산해서 그 값이 나오는 거 연습해야 수달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다음 납부불성실에서 346만 3천원을 쓰고, 당초 납부는 우리는 예정 신고 거였으니까 2020년 10월 25일인데 지금 2021년 우리 1월 25일 날 92일간 늦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정 신고 기간 때 내야 된 걸 지금 확정 신고 때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확인. 자, 다음 우리 영세율 있었나요? 문제에서 영세율 없었죠? 다음은 지연 발급 체크해 두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 첫 번째 거에 세금 계산서를 9월 15일 날 9월 10일까지 발행 안 한 거에 대한 게 3천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써주시고 이제 저장하시면 이번 문제 가산세도 끝났어요. 자, 오늘 제가